2026년 아마 한국 기업계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한 해로 기억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규칙들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기업하고 주주, 이 둘 사이의 힘의 추가 말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우리 대표 기업들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왜 맨날 제자리 걸음일까? 바로 이 궁금증의 답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요. 이게 한국 증시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아주 무거운 족쇄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새로운 기업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부터 시작해서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2020년 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기업 시대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개정상법은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국 기업의 체질, 그 DNA 자체를 바꾸려는 엄청난 시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들이 바뀐 걸까요? 소액주주들한테 그야말로 슈퍼파워를 안겨준 핵심 개정안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강화된 3%룰,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편대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소액주주들한테 정말 강력한 힘을 실어주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무기는 바로 3%를 강화입니다. 핵심은 합산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예전에는 최대 주주랑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막 쪼개서 의결권을 행사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지분을 싹 다 합쳐서 통째로 딱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묶어버린 거예요. 특히나 경영진을 감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감사위원회 뽑을 때 이 룰이 적용되니까 대주주의 입김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3명 뽑는다고 쳐요. 그럼 주주 1명당 3표가 생기잖아요. 이 3표를 각기 다른 후보한테 던질 수도 있지만 한 명한테 몰빵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액주주들이 우리 이번에 이 사람 밀어주자 하고 힘을 합쳐서 표를 몰아주면 대주주가 반대하더라도 우리 편 이사를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경영진을 감시할 감사위원을 처음부터 따로 뽑는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뽑는 사람이 딱 1명이었는데 이제는 최소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통 감사위원회가 3명이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이 힘만 합치면 감사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도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이 새로운 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그야말로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84.5%.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2026년 주총을 앞두고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을 바꾸겠다고 나선 기업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10곳 중 8곳 이상이 부랴부랴 내부 규칙을 뜯어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변화가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바꿨는지 한번 볼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변경이 무려 절반, 50%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든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오는 걸 막아보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그 밖에도 회의 절차라든지 감사 제도 같은 것들을 바꾸면서 전방위적으로 방어벽을 친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주주권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름의 방어 전략, 일종의 카운터를 치기 시작한 거죠. 기업들이 꺼내든 핵심 방어 카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예 이사회 정원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소액주주 측 후보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들의 임기를 교묘하게 엇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주총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뽑는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집중투표제의 힘이 확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LG 같은 곳은 이사 임기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썼고요. 카카오, GS, SK하이닉스는 아예 이사회 의석수를 줄여버렸죠. 말 그대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본격적인 수싸움, 체스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 벌어진 이 공방전은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거대한 변화는 이제 막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2026년 주총은 그야말로 서막이었던 거죠. 기업들의 방어 전략과 소액주주들의 공격이 계속 부딪히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변화는 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변화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따로 상장시키는 바람에 기존 주주들만 손해보게 만들었던 쪼개기 상장을 금지한다든지, 또 M&A를 할 때 소액 주주들도 대주주랑 똑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게 보장해주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같은 것들이죠. 정말 판을 뒤흔들 만한 것들이죠. 자, 이렇게 게임의 룰은 완전히 새로 쓰였고 전선은 명확해졌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고 기업들은 그에 맞서 방패를 더 단단히 만들고 있죠.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지긋지긋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앞으로 펼쳐질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